이 세 가지 경우로 이별했다면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연락 옵니다. 아마 이 말 듣는 순간 반감도 드실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연락 안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 불안한 마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별 후엔 마음이 텅 비어버리니까 그 공백을 견디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공백을 행동으로 채우려고 해요. 지금쯤 연락해도 되겠지? 이 정도면 화 풀리지 않았을까? 내가 잘 사는 거 보여주면 돌아오지 않을까?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 경우로 이별했다면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재회 확률을 더 높여줘요. 연락하기 전에 제발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사람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꼈을까? 사람은 누구나 거절을 싫어합니다. 작은 부탁도 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별을 말한다는 건 가장 큰 형태의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은 여러분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더는 이 관계를 감당할 힘이 없어서 이별을 선택한 거예요. 그만큼 감정적으로 소진되었고 스트레스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연락 잘하면 괜찮겠지. 진심으로 사과하면 받아주겠지. 내가 바뀐 모습 보여주면 돌아오겠지. 아니요. 그 사람은 당신의 연락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이별 직후의 연락은 상대에게 불편함과 부담감만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세 가지 경우에는 특히나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세 가지 이별 모두 상대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미 감정적 피로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감정에서만 하다가 헤어진 경우. 처음엔 대화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아니라 감정 해소가 됩니다. 서운하면 터뜨리고 울고 화내고 다음날엔 미안, 나도 모르게 그랬어. 이게 반복되면 상대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제 너무 힘들어. 우리 그만하자. 이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번엔 진짜로 고칠게. 하지만 상대의 머릿속엔 당신의 대화가 피로감으로 저장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연락 오면 어떤 기분일까요? 또? 라는 생각만 드는 거죠. 즉, 당신의 연락은 감정 소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최선입니다. 지금 감정을 쉬게 해줘야 돼요. 그 피로감이 사라져야지 그래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지, 이 미련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움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다툼으로 헤어진 경우. 우리 너무 자주 다퉈. 이제 그만 싸우고 싶어.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이별의 진짜 이유는 반복되는 다툼이 아니에요. 문제가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절망감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낸 거예요. 이 관계는 달라질 수 없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나 진짜 달라질게, 고칠게, 이번엔 다를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상대방 입장에서 또 들었던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의 행동에 대해 학습된 거예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건 바뀔 게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노력해줬는지 알아줘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남긴 뒤엔 진짜로 조용히 멈춰 있어야 돼요. 이 공백이 있어야 상대는 생각합니다. 이번엔 좀 다르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연락했을 텐데. 그제서야 궁금증이 생기고 그 궁금증이 연락의 이유가 됩니다. 즉, 여러분이 멈춰야지 상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세 번째, 권태기로 끝난 경우. 감정이 식은 게 아니라 익숙함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요즘 설레지 않아. 친구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 정말 많은 커플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줄 몰랐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대부분은 이걸 사랑이 식었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쪽은 불안해요. 내가 더 잘해야겠다. 더 자주 표현해줘야 되겠다. 더 매력적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이렇게 느껴요. 이 사람 너무 불안해 보인다. 나한테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 결국에는 미안, 나한테 너무 부담되는 것 같아 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권태기로 이별했다면 더욱더 자극을 주지 마세요. 그때 필요한 건 거리입니다. 거리가 있어야지 감정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도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진짜 식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상대방이 스스로 할 때 다시 감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시간이 약이에요. 이 세 가지 이별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상대가 여러분에게 감정적 피로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과하게 소모되고 피로가 누적되고 감정이 무뎌진 거죠. 즉,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스트레스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좋았던 추억, 기억들이 스트레스로 마무리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락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타이밍에 연락하면 상대에게 부담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라면 가만히 있는 게 답이에요. 그 침묵이 상대방에게 안정과 그리움을 갖게 만드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요? 언제쯤 돌아올까요? 이 관계를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번 이별 또한 내가 어떻게 사랑할지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백기에는 연락은 멈추되 나 자신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왜 그 관계에서 불안했는지, 왜 싸움이 반복됐는지, 왜 감정이 폭발했는지 그 원인을 차분히 돌아봐야 합니다. 공백기를 잘 보낸 사람은 재회를 하든 새로운 사랑을 하든 다시는 같은 이유로 이별을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나쁜 연애, 애쓰는 연애도 반복하지 않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사랑력입니다. 나답게 사랑할 수 있는 힘. 진짜 재회를 원한다면 단순히 연락 타이밍만을 고민할 게 아니라 사랑력을 키우세요. 사랑력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 확인해주세요. 이별은 끝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 연락은 사랑 때문에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나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가? 불안 때문이라면 그 연락은 관계를 망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예요. 그 시간이 당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상대는 회복의 시간으로, 나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상대가 느낄 때 그 사람은 다시 당신을 궁금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범쌤이었습니다.